품격 있는 아재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 아재입니다. 정경심 교수가 받고 있는 여러 가지 혐의 중에 핵심적인 가장 상징적인 사건 하나를 꼽으라면 아마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혐의를 꼽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 표창장 위조의 핵심 증거물이 발견됐다는 이 컴퓨터가 있습니다. 이 컴퓨터는 동양대 강사 휴게실에서 먼지 쌓인 채 보관돼 있던 컴퓨터 본체 2대입니다. 그런데 정경심 교수는 본인이 표창장을 위조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묻죠. 그러면 본인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저 강사 휴게실에 있던 PC에서 왜 표창장과 관련된 파일들이 나왔느냐? 제3자가 사용한 것이냐? 누군가 다른 사람의 파일이 들어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변호인 측에, 피고인 측에 설명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는 제3자가 사용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미 검찰이 답변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재판부 바뀌기 전의 일이에요. 지금 재판을 소송 지휘를 하고 있는 25-2부 임정엽 부장판사가 이 사건을 맡기 전에 송인권 부장판사가 이 사건을 소송 지휘를 하고 있었죠. 당시에 올 1, 2월에 진행된 1차, 2차, 3차, 4차 공판에 걸쳐서 검찰 스스로가 이 컴퓨터에 보관되어 있는 파일이 정경심 교수의 파일이 아니고 제3자의 것이다. 제3자의 개인정보, 민감정보가 수두룩하게 담겨져 있다. 이런 주장을 이미 검사가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지난주에 있었던 14차 공판에서 이 컴퓨터를 언제 어디서 누가 사용했는지 그것에 대한 양측의 의견서가 재판부에 제출이 됐고 재판부가 그 내용을 짧게 설명을 했습니다. 정경심 교수 측이 설명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이 컴퓨터는 2012년 초에 모 회사 대표로부터 기증을 받아서 학교에서 사용을 하다가 2년 뒤인 2014년에 집으로 가져가서 가족이 사용을 했다. 그러다가 2년 뒤인 2016년 연말 12월에 다시 영어 영재 프로그램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 학교로 가져다 놨다. 이게 정경심 교수 측, 변호인 측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2년 단위로 끊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2012년에 최초로 받았고 2년 뒤인 2014년에 4년까지는 학교에서 쓰다가 2014년에 집으로 가져갔고 다시 2년 뒤인 2016년에 학교로 가져다 놨다. 이런 설명입니다. 이 설명이 맞다면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2013년 6월에 위조를 했다는 혐의는 조각이 되죠. 쉽게 말하면 정경심 교수의 알리바이가 성립이 되는 거죠. 검찰은 2013년 6월에 변경된 공소장에 그렇습니다. 자택에서 위조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컴퓨터는 2013년 당시에 학교에 있었고 당일에 정경심 교수는 서울에 있었다는 게 정경심 교수 측의 주장입니다. 자, 이 주장이 맞다면 2013년 6월에 자택에서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검찰의 공소 사실은 애초에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컴퓨터에서 어찌 됐든 이 표창장과 관련된 파일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공판 때 재판부에서 변호인 측에게, 피고 측에게 다시 한번 성명을 요구합니다. 여기에 왜 표창장과 관련된 파일들이 들어가 있느냐? 이 컴퓨터를 누군가 다른 사람과 같이 쓴 거냐? 이 파일 제목만 보면 정경심 피고인 본인의 개인적인 이 파일만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업무용 파일도 들어가 있는지 확인했느냐? 뭐 이런 거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우선은 이 형사 소송 아니겠습니까? 뭐 민사 소송처럼 양측이 주고받고 대등한 위치에서 뭔가를 서로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유죄를 입증할 책임이 검사에게 있는 형사 사건입니다. 그런데 재판부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또는 검사의 의견을 받아서 피고 측에게 뭔가를 설명을 자꾸 구하고 뭐를 입증하라고 하니까 변호인 측이 한번 컴플레인을 하기는 했습니다. 어찌됐든 뭐 재판부에서 이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겠다. 6월 12일까지 이 의견을 제출해달라라고 했으니까 어찌됐든 뭐 답변은 해야 될 텐데요. 변호인 측이 피고인 측이 답변하기에 앞서서 이 질문과 관련한 답변은 이미 검사가 지난 1차, 2차, 3차 공판에 걸쳐서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지난 1월 22일에 있던 1차 공판 당시에 변호인 측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PC가 강사나 조교 여러 명이 사용했던 PC다라고 주장을 하고 검사 스스로도 그 당시에 이 변호인 측이 이 컴퓨터를 돌려달라 가환부 신청을 했었습니다. 가환부 신청과 함께 여기서 추출된 파일들에 대한 열람 등사를 허용해달라라고 신청을 했었거든요. 근데 검사가 이 가환부에 반대를 하면서 논리가 이랬습니다.
가환부는 제출인이나 소유자가 하게 돼 있다. 다시 말하면 정경심 교수가 이 컴퓨터의 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을 했던 거죠. 2차 공판에서는 이런 주장도 합니다. 이 컴퓨터 안에 상당히 많은 명부, 그리고 다른 사람의 판결문 등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도 여럿 들어있다. 그런데 이 열람 등사를 해줘서 이 이미징 파일을 변호인 측이 가져가면 이 안에 들어있는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이런 것들이 관리 소홀로 유출될 수도 있다. 다른 직원이 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출의 위험성 때문에 절대 제공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이미. 물론 재판부는 이날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가환부 신청은 기각을 한다고 밝혔고 대신 열람 등사만큼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제공을 해라 라고 결정을 하고 그 공판이 있던 날 다음 주 월요일에 공식적으로 이 결정 인용을 공개를 하게 됩니다. 2월 3일에 공식적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는데 그 다음 주에 있었던 2월 5일 3차 공판 때까지 검찰이 이 파일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 측이 이 파일을 복사를 해가려고 전화를 했는데 검찰에서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게 이제 변호인 측의 주장이고요. 어찌됐든 2월 5일에 있었던 3차 공판에서 검사가 이렇게 또 주장을 합니다. 이 파일 제공을 거부를 하면서 재판부를 향해서 재고를 해달라. 이거는 우리가 제공할 수 없다. 이 안에 개인정보와 민감정보가 상당수 들어가 있고 피고인 외에 많은 사람의 개인정보가 포함이 돼 있다. 이 컴퓨터가 왜 피고인의 소유냐? 라면서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공해 줄 수 없다. 재고를 해달라. 이렇게 주장을 하죠. 다시 말하면 이 컴퓨터 본체는 물론이고 이 안에 저장돼 있는 디지털 정보의 소유자도 정경심 교수가 아니라는 주장을 검찰 스스로 편 겁니다. 그러면은 재판부가 궁금해하던 사항 이미 해결된 거 아닌가요? 전임 재판부라서 이렇게 진행된 내용을 모르고 계신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검사 스스로가 이 PC 또는 안에 들어가 있는 디지털 정보의 소유주가 정경심 교수가 아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미 제3자의 수많은 개인정보와 민간정보가 담겨 있다. 이렇게 검사 스스로가 주장을 했습니다. 자, 어찌됐든 검사가 이미 이렇게 주장한 바가 있는데요. 만약에 검찰 주장대로라면 이 컴퓨터는 제3자가 사용을 했다는 것을 검찰 스스로도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1차, 2차, 3차 공판 당시에 했던 검사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면 검찰이 재판부를 기망한 거죠. 더더군다나 이 컴퓨터의 증거 능력, 이 컴퓨터에서 추출된 파일에 대한 증거 능력을 두고 지금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위법 수집 증거라는 것이 이 변호인 측의 주장이죠. 검찰의 주장이 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 컴퓨터를 임의 제출받고 파일 추출하고 이런 과정 전반에 걸쳐서 위법 수집 증거라는 것을 검사 스스로가 인정하는 셈이 됩니다. 정경심 교수에 대한 이 포렌식 참여권도 인정을 안 해줬고요. 증거 목록, 상세 목록도 즉시 제공하게 돼 있는데 그것도 제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파일을 임의 제출했던 조교한테마저도 5개월이 지나서야 이것이 계속 논란이 되니까 그때서야 마지못해 이메일로 제공을 합니다. 이 컴퓨터 본체 그리고 이 본체에서 추출한 이 디지털 파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존재를 합니다. 우선은 임의 제출 받는 단계에서의 위법성 여부, 그리고 파일 추출할 때 피고인의 참여권을 보장했는지, 그리고 그 증거 목록, 세부 목록을 제때 교부를 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반에 걸쳐서 위법 수집 증거다라는 주장이 지금 존재를 하고 있고요. 더더구나 이 과정에서 지난해 9월 7일 SBS에서 총장 직인 파일이 발견됐다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죠. 이 문제는 지금까지 논란이 지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까지 이 내용을 지금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이미 진행됐던 내용에 대해서는 연초에 재판부가 변경되면서 새로 변경된 재판부가 아마 정확히 이해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기억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전 재판부에서 진행하던 공판에서는 검사가 이미 스스로 제3자의 파일이 여기 상당수가 있다, 제3자의 개인정보가 상당수가 있다 라고 검사 스스로 먼저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새로 바뀐 재판부에서 이전 재판부가 진행했던 공판, 거기에서 검사가 주장했던 내용 정확히 모르고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녹음도 했고요. 녹취록도 남아 있을 겁니다. 이 내용을 새로 바뀐 재판부에서도 면밀하게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